반갑습니다. 교수님이 미모가 계속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상상만 하세요, 예전의 미모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부동산 114의 책임 멤버로 한 1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2012년 말에 그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하는 주택임대 관리업을 등록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관리 회사는 현재 한 100개 정도가 있고요. 나름 지금 열심히 시장에서 새로운 일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시장이 임대시장으로 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임대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고 그리고 어떤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부동산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고려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 굉장히 많이 들으시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요즘에 임대형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신문 같은 데 보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분양 광고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임대형 부동산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 패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 다 토지 아니면 아파트였죠.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을 뵙는데 보면 땅은 묻어두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고성장을 하고 또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잘했다기보다는 나라에서 도로도 뚫고 신도시도 건설하고 택지개발지구도 개발하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서 창고도 짓고 공장도 수도권에 짓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땅값이 올라갔고 내 땅값도 그래서 올라간 거지 내가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현명해서 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시대를 잘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가격 변동률을 보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 이상 땅값이 올랐고요. 하지만 반면에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는 0.4%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토지 수요가 없어요.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땅은 이제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자체들도 다 돈이 없으니 무슨 대규모 개발 같은 것도 쉽지 않고 아시겠지만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이제 이런 거 개발하지 않고요. 공장을 요즘에 수도권에 크게 짓는 분들 별로 없으시고 해외로 아예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도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아파트형 공장 요즘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시는 경향들이 있지 그렇게 수도권에 있는 땅을 찾으시는 분들 없으시고요. 과거에는 전원주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땅값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이후에 아파트 값이 오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베이비 부모들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택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였다.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애들도 한 두세 명 정도는 돼서 40평, 50평에 대한 수요도 있었고 또 그 시기에 아파트 개발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좋은 지역, 재건축 아파트, 좋은 입지의 단지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연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에 20-30%씩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파트도 2010년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면 이게 패러다임 변화냐? 아니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떨어졌으니까 수도권에 큰 집 많이 떨어져서 이제 오히려 사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과연 그런가라고 보자면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대한 수요도 많았고 아파트 수요도 많았지만 지금은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가구 수의 대부분은 1, 2인 가구인 거죠. 그래서 이미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같은 경우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집을 꼭 사야 할 이유도 없고, 집을 산다 한들 그렇게 대형 아파트를 사거나 뭐 수도권에 멀리 가서 사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 수요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령대가 뭐 계속 언론에서 요즘에 얘기하지만 굉장히 연령층이 좀 이제 연세들이 많아지셨죠.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보다는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면서 이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지 않아요.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거냐, 아니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넘겨줄 거냐, 그리고 있는 자산을 합칠 거냐, 아니면은 뭐 분산해서 남겨줄 거냐, 이런 정리를 말씀을 하시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면서 집을 사라고 계속 돈도 빌려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수요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임대시장으로 다들 이렇게 모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다 보면 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돈이 물론 많으신 분들은 뭐 100억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뭐 1, 2억 5천만 원 가지신 분들이 돈을 어디 활용할 데가 없으세요. 은행에 넣으면 예금금리 2%대 초반 정도 수준이고 주식은 내가 옛날에 해봤더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많이 까먹으신 분들이 많고 다른 거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 그래프 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은행에 넣어놔서 2%대를 받을 거냐 아니면 부동산에 뭔가 월세를 받아서 5%를 받을 거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예전처럼 20% 30% 연간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다면 그리고 실물자산이니까 뭔가 혹시 가격이 떨어져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임대용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시고요. 금리가 계속 저금리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임대용 부동산에 관심들은 계속 이어지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임대용 부동산 또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동산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근데 뭐냐? 도대체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내지는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오피스텔 사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상가를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건물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보면 금액대별로 선택할 수 있는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억 미만의 자금, 특히 한 1, 2억 가지고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오피스텔 아니면 요즘에는 별로 없긴 한데 분양형 뭐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사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니면 이제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임대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 매매 차익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개념의 부동산은 다 임대형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5억 미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라고 보면 한 5억에서 10억대 정도, 이거 뭐 기준은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에서 보시는 그 유형은 임대용 주택, 뭐 다세대, 뭐 다가구 주택 이런 임대용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를 분양받으시거나 구입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20억 넘어가면 뭐 중소형 건물, 단독 건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요즘에 임대용 부동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한 정보나 통계 같은 건 없어요. 지금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 뭐 실제로 거래도 많이 해보셔서 경험적으로 아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임대용 부동산은 도대체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실제로 수익률은 뭐고 투자한다고 하면 뭘 봐야 되고 리스크는 어떤 게 있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별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실거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거래된 오피스텔을 가지고 매매 거래가 있고 월세 거래가 있었던 오피스텔을 가지고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면 평균 서울 같은 경우에 5.6%로 나타났습니다.